시작하겠습니다. 네. 79페이지 한번. 책의 79페이지. 딱 핀도 70. 우리도 찾아봤대. 우리가 경락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시내에 나가보면 무슨 마사지, 경락 마사지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경락이 확실하게 우리 몸에 어디에 줄이 이렇게 그어지듯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찾기 쉽죠. 근데 이 경락은 어디 줄이 그어진 것도 아니고 혈액 속으로 들어있고 혈관 속으로 나 있는 것이 경락이라고 부르는데요. 혈관 속으로 나 있는 것이 경락이다.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모세혈관에서 좀 큰 혈관으로 큰 혈관에서 더 큰 혈관을 이렇게 자꾸 벌어지잖아요. 그런 데에 각진 데 이런 데를 이제 경락이라 이렇게 칭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경락도 그렇고 힘 놓는 것도 그렇고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몸에 그 백혈구가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팔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 경락을 눌러줌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은 여기에 침을 놔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백혈구를 유도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우리 몸의 백혈구는 저기 들어오는 걸로다가 간주를 해요. 저기 들어오는 걸로 침을 놔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가 와가지고 여기를 에워싸는 거죠. 이 자리를. 그래가지고 맥힌 자리가 뚫어지고 이런 것이 결국은 경락 치료다. 경락을 뭐 이렇게 만져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장구 중에 다 경락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심장 경락이나 소장 경락은 좀 간단해요. 간단하고 저 위에 보면 이제 소은 심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라는 건 뭐예요?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 그죠? 예. 손에 경락이 있다 그 얘기예요. 손에 경락이 있다. 이 간 같은 경우에는 족이에요. 족. 왜 그런가 하면 간경락은 족에서 시작돼요. 그렇듯이 수, 소음, 심경에서 어떻게 돼요? 손에 경락이 시작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좌우 공 1, 18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8혈.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 9개씩. 인맥과 동맥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돌아가지고 9개씩. 그 뜻이거든요. 18혈. 이제 극천이 시작되는 점이죠. 극천.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할아버지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요 겨드랑이 밑에가 극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1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죠?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 그림 뒤로 당겨보면은 정확하게 위치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죠? 완전히 겨드랑이하고 요 겨드랑이 사이, 갈비뼈 사이 여기죠. 그래서 예, 이 그림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저 그림은 어떻게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려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는데 저기에서 우리는 항상 시작과 끝을 중히 여겨야 돼요. 경락은 시작과 끝을 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극천이 시작이고 소충이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이 소충에서 소충은 어디예요? 요 손가락 끝머리로 보면은요. 자, 음경이니까 안쪽으로 봐야 돼요. 그죠? 음이니까 안. 자, 손가락 끝머리를 여기다 자, 보세요. 손가락 끝머리인데 음은 안쪽이고 양은 바깥쪽이죠.
그래서 저기는 분명히 음심경으로 되어 있죠, 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쪽이란 말이에요. 손가락, 새끼 손가락 끝머리 안쪽으로다가 이 손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cm 조금 안 되게끔 이렇게. 여기가 이 소충 자리예요. 여기가 소충. 그래서 시작과 끝을 중히 여기시라고 얘기죠. 중히 여기시라.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소해가 있어요. 소해. 소해는 어딘가 하면 이쪽은 대장경락의 극천이고 요 밑에가 이제 소해고 요 밑에 팔꿈치. 네, 여기가. 이렇게 이제 접히잖아요, 여기가. 그죠? 이거 접히는 자리야. 여기가 소해. 근데 침자리가 참 애매해요, 이런 자리는. 그렇죠? 근데 이런 자리는요, 이렇게 내 손으로다가 이렇게 만져주세요. 내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만져주시면요, 아파요. 심장 약한 사람들은 진짜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관절 공부할 적에, 여기가 상완이고 하완이라고 했잖아요. 상완, 하완. 그렇듯이 심장 경락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지고서 여기서 끝나잖아요. 극찬에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끝나고 다시 또 이제 이 소부에서 소충에서 소택으로 넘어갑니다. 소택은 뭐예요? 자, 이제 여기는 뭐예요? 소장경락이죠. 소장경락. 그렇죠? 태양 소장경락이죠. 그럼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소택으로 넘어가요. 1번이 소택이죠. 그죠? 아까는 소충은 어디서 끝났어요? 요 새끼손가락 안쪽에서 끝났죠. 근데 바로 옆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 새끼손가락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소택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과 소장의 경락은 이 극천에서 시작해가지고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새끼손가락으로 들어와서 새끼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겉이 나가죠. 오른쪽 또 왼쪽.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좌우 공 38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38일. 그러면은 19개, 한쪽에 19개. 이쪽도 19, 이쪽도 19. 아까는 뭐로 되어 있어요? 9개였었죠, 아까는. 근데 지금은 19개. 이제 이 혈자리가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현재 나오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것도 다 외우들 못해요. 다 못 외워요, 이것도. 근데 이제 이 소태,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요. 어깨 쪽으로 보면 우리가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어깨, 그죠? 네. 근데 어깨에서 어디가 아프냐가 문제예요. 자, 요쪽 밑으로. 그러니까 같은 어깨인데 요 앞쪽으로 아프냐, 아니면 등 쪽으로 아프냐. 어떤 분들 등 쪽으로 아프냐. 어깨 등 쪽으로. 그렇죠? 네. 그랬을 적에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저 뒤에 한번, 여기 소장경 뒤에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견종유, 견애유, 보건, 병풍, 노유. 여기 어깨에 전부 경락자리가 있죠. 경락자리가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가지고서로 표시가 돼가지고 여러 개가 표시가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책을 보면은 표시가 몇 개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보이죠. 그죠? 여기는. 근데 그 뒤를 넘겨보시면 이제
또 그 다리가 또 나오죠. 잘 보세요. 지금 그 천종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천종이라고 있죠. 그죠? 이것이 없어가지고. 천종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알면은 여기로 한단 말이에요. 표시가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등. 이 주걱뼈라고 이제 주걱뼈, 등에. 주걱뼈. 거기에 천종이 있어요. 그래서 등이 아프다. 등 쪽이 아프다. 그러면은 소장경락을 눌러줘야 돼요. 예. 소장경락이에요? 예, 18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견중요, 견외요, 이런 경우에는 이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목 밑에. 아니, 손은 죽거지. 손을 신부상 쳐. 아, 여기요. 어깨 여기 천정을 때거든요. 천정. 주걱뼈가 아플 때. 아, 거기가 아플 때? 아, 거기가 아프면 그 자리를 눌러주면 좋죠. 어떻게 누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혼자. 침자리라고 하죠. 침자리. 지금 내가 아파요. 그죠? 어깨가 지금 아파요. 그러면 요 아픈 침자리 이걸 아시혈이라고 하거든요. 아시혈. 그래서 아시혈을 딱 눌러주는 게 효과가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르고, 뒤는 안 넘어가요. 아니야, 넘어가지 않아. 때려. 넘어가요. 우리가 조금만 넘어가면. 근데 아시혈이 제일 침 넣는 데는 제일 좋고, 그 김남수 선생님이 먼저 나오셨을 때 그 화상 입은 그 사람 치료를 했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화상 입은 자리에다 계속 침을 놔주니까 이게 이 새살이 돋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화상 입은 자리에 침을 넣으면 엄청 아프고 엄청 덫이 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침이라는 논리가 그거거든요. 백혈구가 나와가지고서로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거기를 데워 싼다는 거죠. 거기를. 그래가지고 서로 들어오는 균이고 이런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시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처음과 끝을 눌러주면 좋아요. 처음과 끝. 제가 늘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 보실 때 그냥 앉아보시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를 눌러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눌러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를 눌러주면은 여기에 어떤 혈이 지나가는가 하면요. 지금 이제 심장 소장혈이 지나가죠. 그 다음에 심토 삼초혈이 지나갑니다. 심토 삼초혈이. 네. 그 다음에 폐장 대장혈이 지나갑니다. 교수님 앞쪽으로 주물러야 돼요.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발목도 얘기했죠. 발목에서 무릎 사이.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간경락, 담경락, 비장경락, 위장경락, 신장경락, 방광경락에 음해경락 3개가 지나가요. 그렇게 양쪽을 아까 18혈이잖아요. 좌우로 되어 있잖아요. 38혈이 좌우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절반씩 놓아졌을 때 양쪽을 다 주물러줍니다. 양쪽을 다. 어디 가셨어? 오줌 누르고. 그래서 이 자꾸 이렇게 혈을 눌러주면은 어디가 걸려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가 걸려도 걸린다. 그게 뭐야? 우리가 경락을 모르고 힘을 넣을 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치료가 된다.
제일 밑에. 그래서 제일 밑에가 뭐예요? 잘 안 보이네. 제일 밑에 원래 되어 있어요. 청궁으로 되어 있죠. 청궁을 여기 귀 여기서 귀 뒤에 여기. 이렇게 보면 쏙 들어간 자 있어요. 여기. 네. 아유. 귓밥 말고 여기 앞에. 뒤에 쏙 들어간 자. 예. 자,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이 퇴근하고 피곤하고 할 때 여기 한번 이렇게 눌러줘 보세요. 그냥 귀가 뭐 이렇게 눌렀다 뗐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뒤로 이렇게 얹어보세요. 얹어가지고 보면은요. 요 귀에서로 안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보면 뼈가 시작되는 자리가 있어요. 뼈가 끝나는 자리지, 그죠? 예. 폭 들어가죠? 예. 폭 들어가죠? 예. 예. 근데 귀 쪽으로 오면은 예풍이에요. 귀 쪽으로 오면. 그거는 삼철이고, 바로 뼈 밑에가 폭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이게 풍기요. 그래서 지금 이 양반 어디 갔나 지금 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이 풍기혈이나 예풍혈이나 이 풍자 바람자가 들어간 거거든요. 무엇이든게 풍이 온 사람들이나 올 거예요. 풍이 오기 그냥 놔두기 풍이 오기 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 부하나사가 왔다든지 이렇게 이제 뭐 입이 돌아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만져주면 예. 여기가 이제 뼈가 딱 끝난 자리가 물렁물렁해요. 여가 예. 예. 이렇게 만지면 아파요. 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고 요 귀 밑에 이쪽으로다가 또 이렇게 보면 또 들어간 자리가 많죠. 여가 꼭 들어가죠. 그죠? 예. 여가 삼초경의 예풍혈인데 그 풍자 들어가는 자리를 자꾸 눌러줘야 돼요. 지금 참 사모님 좀 어떠신가요? 예, 돌아왔어. 아, 오셨어요? 아니, 예. 돌아오긴 했는데 여기 땡기시. 여기 예. 예. 뒤에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 가면 뇌졸중이라고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하자면 뇌졸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뇌혈관이 막힌단 말이에요. 뇌혈관이 막혀요. 그런데 증상은 뇌혈관이 막혔어 지금.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로 지금 어느 쪽이 마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왜 막혔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은 안 찾고 어떻게 됐어요? 증상만 딱 보고 뇌출혈이다, 뇌일혈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인이 어디서 와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선생님 잘 들으셔요. 원인은 위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위에 있는 신경은 자율신경이요. 얼마나 예민한가 하면요. 우리가 갑자기 성질을 내거나 갑자기 놀라거나 또 어떤 갑자기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요. 이 신경이 멈춰버려요. 이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멈춰버려요. 그렇게 예민한 신경인데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많이 먹었어요. 뭐 한 끼에 뭐 많이 먹은 게 아니라 몇십 년을 두고서 그냥 먹은 것이 그냥 계속 먹은 것이 많이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위가요. 원래는 어떻게 돼요? 내 주먹에 이렇게 덮은 이게 내 위의 크기입니다. 이게 원래가 내 위의 크기예요. 그러면 요만큼만 먹어야 돼요. 요만큼만. 그러면 밥 반 공기 정도 먹으면 요만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이만큼. 이제 이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수라고 그러죠.
위가 늘어났어요. 나중에 밥을 먹을 때는요, 이만큼을 채워야 포만감을 느껴요. 이것이 안 차면 포만감을 못 느껴. 그러다 보니까 이 벽이 얇아지죠. 늘어났으니까 얇아지죠. 풍선같이. 그러면 수축작용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얇아지니까. 이해가 가죠? 예. 얇아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열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열이 발생이 안 되면 반대로 뭐가 돼요? 위가 차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경이 차지면 어떻게 돼요? 뇌신경도 차져요. 우리 몸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뇌신경도 차져요. 그러다 보면 신경이 차지니까 또 뭐가 차져요? 혈관이 차져요. 혈관은요, 항상 똑같은 그 크기로다가 혈액이 흘러져야 되는데, 차지면 수축된단 말이에요. 혈관이 차지면 수축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흐르던 혈액이 이것이 수축돼가지고 좁아지니까 맥힌다. 그렇죠? 그러다가 뒤에서 압력은 계속 가야, 그 심장에서 이제 펌프기를 하니까 압력은 가야지. 앞에는 여기 좁아가지고서 맥혀 터진다. 그게 뇌출혈이야. 뇌출혈. 근데 이 뇌 속에는요, 우리가 모세혈관이라고 해가지고 이 머리카락같이 가는 혈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뇌 속에는요, 요거의 8분의 1, 머리카락의 8분의 1, 이게 현미경으로 안 보면 안 보이죠. 이런 핏줄이 이 뇌 속에 있어요. 거기까지도 혈액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몸이 차가워지니까. 그래서 보세요. 위의 온도가 36.5도고 또 심포 3초가 36.5도고 그 다음에 혈액이 36.5도씩. 혈액의 온도가 정확히 해야 돼요. 36.5도씨가 돼야 되는데, 위의 온도와 혈액의 온도와 심포상초의 온도가 똑같은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위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위. 우리 장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위. 이제 나중에 또 공부를 합니다만, 근데 이 위가 차짐으로 인해 가지고서 36.5도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 온도가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소신하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런 늘어났던 위가 작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위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항상 절반만 딱 끊어가지고 나 이거 이상 안 먹는다. 딱 끊어. 이런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이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어요. 위가. 거짓말 같아요. 그러면 위벽이 또 강해지나요? 그렇죠. 이 벽이 두꺼워지니까 어떻게 수축작용이 강해지죠.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열이 발생하죠. 아까 완전 반대쪽이죠. 제가 지금 이거 보세요. 몸매가 물찬적이 아니에요? 그죠? 허리 40 나갔을 적에는요, 예, 진짜 이거 허리 40 이만했을 적에는요, 거동도 불편해요. 이 손이 이게 내려오질 않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내려오질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내가 무슨 가다없이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이 쪄가지고 막 배는 이만하지고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이 어때요? 물찬적이. 그것이 뭐예요? 위를 줄이는 방법, 위를 줄이는 방법.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밥을 절반을 딱 놓고서요, 시계 앞으로 시계를 딱 놓고서 20분 동안 한번 잡숴보세요. 아유, 그게 아까워서 어떻게 미안해. 밥이 아까워서. 20분 동안 잡숴보세요. 근데 잡수는 방법이 한 수저를 떴잖아요. 한 수저를 뜨면 절대 그거 다 못 씹습니다. 3분의 1은 그냥 넘어가고 3분의 1은 어떻게 다음 수저 뜨는 거 보고서 그냥 따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1만 떠야 돼요. 3분의 1. 수저를 3분의 1만 떠가지고 여기다 넣어보세요. 쌀 하나하나까지 다 씹히거든요. 시계 딱 넣고서로 밥 반 그릇 넣고 시계 딱 넣고서 20분 내에 되더라까지 잡숴보세요. 그러면은 이 하수를 가진 사람도 포만감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이 하수다. 이거 이렇게 늘어났다 하더라도 20분간 그렇게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포만감을 느껴요. 그러면 수저를 얼른 놔야 되는데 한 수저 더 먹고 싶은. 예. 그거 한 수저 더 먹으면 어떻게 되냐? 부대껴. 그래서 지금 풍기열 얘기가 나왔을 때, 요 잘 보세요. 요 뒤에, 예. 뼈 있는 요 밑에 여기가 풍기열이에요. 풍기열. 근데 담경에 풍기열이 있잖아요. 그죠? 담경에. 근데 왜 담경에 풍기열이 있어요? 예. 근육을 지배하잖아요. 담이. 그죠? 근육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선생님 같은 경우 한쪽 근육을 못 쓰잖아요. 예. 담기혈이 담경락. 담경락의 풍기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 저 선생님이 지금 저렇게 이제 몸이 안 좋으신데 저 과정이 되기까지는 이미 눈 밑에도 많이 떨렸고 구안화서도 왔고 이런 과정이 많이 왔다는 얘기죠. 그걸 무시해버린 거죠. 계속. 지금도 안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주물러 가지고서로 이렇게 경락을 막 주물러 가지고서로 물론 치료되는 것도 있지만 경락 손 안 대도 내가 석생만 잘하면 그렇죠? 지금 생식 하시죠? 예. 생식만 열심히 하시면요 돌아와요. 몸이 따뜻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몸이 따뜻해요. 그래서 오늘 경락이 그렇게 중요해요. 경락도 중요하고 섭생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 심장 경락, 소장 경락, 이 경락을 공부하면서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과 끝을 중시하고, 그렇죠? 처음과 끝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 아시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에 아픈 그 자리를 눌러주는 게 지금 아픈 자리. 어깨가 아프다. 여기 눌러주시고. 50견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섭생학에서는 50견을 어떻게 보냐면요, 어깨가 차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돼서 이거 아픈 것이죠. 근데 거의 다 보면 50견이라는 게 50대 이렇게 넘어서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이 되면은요, 거의 다 혈관이 차집니다. 거의 다. 몸이 차집니다. 그래서 혈관이 차져서 어떻게 돼?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차지는 거지. 이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따뜻하게 해주면 돼요. 어깨를 따뜻하게. 여기. 잘 때 꼭 덮고 주무세요. 잘 때 꼭 덮고 주무세요. 그렇죠. 이제 여름에 바깥 온도하고 이 몸의 온도하고 왜 그것이 어느 정도 비슷한 거 안 덮어도 되는데 겨울에도 거의 다 보면 방의 온도가 훈훈하니까 그냥 여기만 덮고 다닌단 말이에요. 꼭 어깨를 덮고 다니죠. 그래야만이 여기 또 두드려가지고 돌려가지고 이 운동이 있어요. 심포삼초 운동인데요. 우리가 기운이 없을 때 또 방금 얘기했듯이 50견이 왔을 때 잘 보세요. 발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발 벌리는 데 태권도 기마 자세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 꿇을까서는 이 몸을 이렇게 틀으세요. 이렇게 몸을 틀면은 어떻게 돼요?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자 고개는 이쪽으로 돌리고 손은 이쪽. 반대로. 그렇죠. 이거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앞을 보는데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해보세요. 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만 이게 저기 올라갈 때만 이렇지 그냥 계속 자동이에요. 네. 이게 심포상추 운동. 그런데 이 운동을 누가 제일 많이 했는가 하면 역도산 선생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일희 선생님도 돌아가셨죠? 그 역도산 선생님이 꼭 시합 들어가기 전에 20분, 30분 동안 이것만 하고, 이거. 컴퓨터 해가지고 목 아픈데 그거 하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이 심포상추 운동이요, 진짜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운동 계속 하셔요. 네, 이 운동 계속 하셔요. 이건 뭐 장소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시간도 필요 없고, 아무 데서 하셔요. 이렇게 하는 거요. 꼭 여기를 때려줘야 돼, 이렇게. 예. 지금 여가 살이 이렇게 찌니까 이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안 올라가. 지금 많이 살이 빠진 것 빠지면 같은데도. 올라가지. 선생님, 저 질문이 있거든요. 예. 저는 왼쪽에 말씀하신 오늘 수업 중에 말씀하신 주걱뼈 쪽에 아파가지고 예. 집에서는 솜저고리를 입고 자요. 어깨를 시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예. 바깥에 가고 우리 열이 상체로 뻗치니까 머리에 물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창문에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오면 이제 몸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깨는 시려서 이러는데 왼쪽만 그렇게 아픈데요. 어떻게 해야 되고 심포 삼포 운동 진짜 안 돼요? 이 손이 안 올라가요? 왼쪽 아니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손을 자꾸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흔들다 보면요 올라가요. 이렇게. 뻐벅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운동 아침에는 예. 낮에 하는 게 이제 밤에 자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벽에를 이렇게 했다 뭐 했다 뭐 별거 다 해놨는데도 어깨를 받쳤다가 앉아버렸어 그래요. 근데 왼쪽으로 왼쪽. 그러니까 이 아프다는 것은 이제 통증은 제가 설명을 했죠. 맹해서 통증은 차서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40이 넘으면 제가 그 얘기를 늘 해요. 40이 넘으면 무조건 소금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40이 넘으면 무조건 다 쑤셔요. 자, 지금 어깨가 아프시죠? 어깨가 아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사진을 찍었더니 목 디스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디스크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 팔을 하니까 침도 맞아보고 편짓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왼쪽이 뭐 옛날에 뇌경색이라고 하더라도 오래됐어요. 그 약은 그냥 꾸준하게 먹는데 제 마음대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아프다 하면 네 하면서 약만 처방받는 거예요. 약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여기 생식 같은 거 하고 이제 민간요법으로 지금 제가 좀 노력을 하는데 병에 대한 아주 두려움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몸이 낮에는 돌아다니는데 밤에 그렇게 밤에는 음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요. 밤에는 음의 기운이죠. 예. 제가 그 설명했잖아요. 예. 우리 저기 풍수지리 설명하시는 우리 선생님 계시는 앞에서 제가 또 풍수지리 얘기 좀 할게요. 밤에는 음의 기운이죠. 예. 거기다가 이 공간 전체가 다 음의 기운이다. 다 죽은 것뿐이잖아. 사는 게 없잖아요. 예. 바닷가리다. 전체가. 근데 살아있는 건 누구예요? 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을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죠. 어느 것이 강한가? 음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몸이 안 틀어질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도 하루 저녁 이런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몸이 틀어진다니까. 근데 그거를 느끼지 못할 뿐이요. 느끼지 못할 뿐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꼭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운동을 하라고 그랬죠. 엎드려가지고 운동해가지고 몸을 펴주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목 운동하고 그렇게 하고. 그게 지금
우리 남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간의 기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 운동 좀 많이 해주셔요. 목 운동. 예. 목 운동 많이 해주시고 고관절 운동. 이 고관절력이요. 이 고관절 운동이 서서 해도 이 고관절 운동이 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는 운동도 고관절 운동이라고 그것도. 예. 그 운동도 해주시고. 예. 그러시면서 이 손을요 항상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안 돌아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건강한 사람이 이게 돌아가죠. 이렇게 그죠? 이게. 근데 몸이 아픈 사람이 이게 안 돌아가요. 그러면 몸알라 같이 돌리세요. 몸알라 같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50대 때 제가 50대 그 생식용법 배우기 전에 제가 계란 도매를 25년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초기에요. 계란을 10판을 들으면 20kg예요. 그러니 그거를 하루에 수십 번씩 옮기고 차에 있는 걸 내리고 그걸 또 가게를 뛰어와서 또 다시 또 차에다 실어서 다시 또 갖다 주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손이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손이 이게 안 올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겠어요? 어거지로 올린 거예요. 어거지로 되겠다. 어거지로. 근데 돌아가야 돼. 어거지로 올리면 아프지만 그 아픈 통증을 참아야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아프다고 어떻게 돼요? 가서 침 맞고 또 아프다고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증상이 나타났을 적에는 또 아프다는 얘기죠. 그러나 침도 안 맞고 약도 안 먹고 계속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서 이것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증상에서는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몸이 따뜻해야 되고 몸이 따뜻해야 되고 몸이 따뜻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식을 해야 되고 그래 이게 참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경락이나 섭생이나 운동이나 호흡이나 이게 다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한 개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섭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심장 소장이 약한 사람들이 먹어야 될 것이 쓴맛, 단내나는 맛, 불내나는 맛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쓴맛, 단내나는 맛, 불내나는 맛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염소 페이지수요 92페이지야. 92페이지. 예, 이것도 인쇄된 걸 보셔도 되고, 책을 보셔도 되고, 네. 또 인쇄된 걸 보셔도 되고. 자, 이 92페이지. 이쪽 책. 네. 이쪽 책, 그쪽 책 92페이지. 지금 저기 선생님 그 펴놓으시는 게 그게 돼요. 예, 그걸 보셔도 되고, 92페이지를 보셔도 돼요. 예. 이렇게 보시면, 곡식과 과일과 야채와 그 다음에 육류, 근과 조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곡식이에요. 그 다음에 과일, 야채. 우리가요, 어떤 분들이 아침으로다가 지금 뭐 K라고 뭐하고 해서 야채 주스를 이렇게 한 컵씩 먹는 사람들 있죠. 아침에. 건강식으로 먹는다고. 지금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이런 공장 같은 데서요 저런 게 나와요. 야채 주스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병에다 해갖고 오늘이 나와가지고 유행이야. 예? 이렇게 나와요. 유행. 네. 근데 과일, 야채 이런 거를 전부 해서 먹는데 이것은 뭐예요? 일반적으로다가 그렇게 먹으면 좋다는 것 뿐이지. 그렇죠? 좋다는 것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본 사람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천리.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아침에는 뭐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새콤한 맛을. 일기 변화도 한번 보시오. 일기 변화도. 이거는 공부할 때마다 계속 이게 공부를 합니다. 이거 할 때마다. 네. 일기 변화도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페이지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네, 여기 있을 거예요. 네, 거기 있습니다. 자, 일기 변화도를 보면은요, 자정에서 일출이라고 하면 해 뜨기 전이죠, 그죠? 네. 해 뜨기 전까지는 어디가 약해요? 모기로 돼 있죠. 간담이 약해지는 시간이다, 그랬죠. 네. 간과 담낭이 약해지는 시간에는 간과 담낭이 좋아하는 뭐를 먹어야 돼요? 새콤한 맛을 먹어야죠. 새콤한 맛을. 근데 우리가 새콤한 맛의 대표적인 것이 식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위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식초는 뭐가 들어가요? 구연산이 들어가요. 근데 자연 발생된 그 식초에는 뭐예요? 구연산이 발생이 돼요. 구연산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매실 액기스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그거예요. 매실 액기스, 모과 액기스. 그 우리가 그 설탕에다 이렇게 효소라고 담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먹어주는 거예요. 한 컵씩. 감식초도 해야죠. 좋아요. 감식초. 현미식초, 감식초. 네, 좋아요. 근데 매실은 우리가 직접 담잖아요. 물론 그 시중에 파는 것도 있지만 꼭 잡수세요. 꼭 잡수세요. 그러면은 담는 걸 잘 담아요. 꼭 잡수시면은요 어떻게 돼요? 간이 활성화돼요. 간 기능. 그 시간에 약한 시간에 그걸 먹어주니까. 지금 우리가 심장소장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심장소장은 바로 그 위에 있죠. 그죠? 아침 먹고 나서 새때 커피 한 잔. 커피가 쓰잖아요. 커피가 이 블랙 커피 같은 거요 엄청 써요. 엄청 써요. 근데 우리는 왜 블랙 커피를 안 먹고 거기다가 설탕을 타 먹었어요? 황인종이기 때문에. 황인종이기 때문에. 백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블랙에다가 연하게 우리 숭늉 먹듯이 이렇게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커피 너무 진하게 먹어요. 진하게 먹는데 그래도 설탕이 들어가니까. 네. 설탕이 들어가니까. 우리 황인종은 누구를 막론하고 달게 안 먹으면 안 돼요. 달게 먹어야 돼요. 지금 그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히포크라테스라는 그분이 현대의학을 창시했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디에요? 백인이잖아요, 그분이. 그럼 백인의 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현대의학인데 지금 흑인이고 황인이고 다 거기 가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주사 맞고 검진하고 다 하잖아요. 안 맞아요, 그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황인종은 누구를 막론하고 달게 먹어야 돼요. 근데 텔레비에서 달게 못 먹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초등학교 학생이 당이 생겨요. 초등학교 학생.
단 걸 안 먹으면 안 돼요. 교수님 질문 있겠습니다. 9시와 10시 사이에 아침과 점심 사이에 뭐 쓰는 것은 어떤 것이 있죠? 커피가 좋죠. 커피가 예. 블랙으로 잡수시면 좋은데 네. 같은 블랙이라도 연하게 잡수세요. 네. 너무 진하게 잡수지 말고. 근데 그 책에 있어요. 안 가져와가지고. 집에 가면 집에 그 가서 책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커피 자면 그렇게 근데 잠이 안 온다고. 어떤 분들은 뭐 낮에 먹으면 잠이 안 온다. 근데 커피하고 잠 안 오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끊었어요. 예. 저는 끊었어요. 아침에는 한 잔 잡수셔도 좋아요. 근데 쓴바기 같은 거 여기에 보면 이제 쓴나물 먹고 꼬들빼기가 쓴바기나 보들빼기 같은 거 이제 이런 것이 상추. 상추 같은 거 이런 것이 쓴맛을 내는데 이제 시간은 얼추 다 돼가고 쓴맛을 내는데 초등학생들한테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요. 수박이 언제 나오냐고 했더니 봄에 나와요. 수박이 봄에 나와요. 요즘에 겨울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은 딸기가 언제 나오냐 이제 겨울에 나와요. 거기 시장에 가면 겨울에 나와요. 딸기가. 음료수를 쓰면 나와요. 전부 하우스 재배하니까. 수박 지금요 엄청 나와요. 원래 수박은 칠석 때쯤 나와야 돼요. 노지에서 심으면 칠석 때쯤 나와야 되고 딸기는 지금 밭에서 지금 따먹어야 돼요. 6월, 예. 6월 달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계절에 나오는 식품을 몰라요. 결국은 뭐예요? 자, 우리가 보십시다. 쓴바기, 포들빼기를 암만 많이 먹은들, 그렇죠? 하우스 안에서 키워가지고 나오면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수박이 2년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는데, 그 하우스 안에서 재배해갖고 나왔는데, 무슨 영향이 있거든? 인위적으로. 그 계절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계절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뭐가 있겠어요? 곡식밖에 없어요. 곡식은 제 계절이 아니면 익지를 않죠. 저장되는 거죠. 또 이제 그 육류 여기 보면은 이제 염소고기, 참새 이거는 참 먹기가 어렵고 이건 잡기가 어렵고. 칠면조는 우리가 가끔 먹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칠면조에 대한 그 인식이 전혀 안 좋죠. 예. 메뚜기 같은 거 이런 것은요 영동 시장에 가면 팔아요. 영동 장날. 영동장이 4일 9일장이거든요. 가을에 메뚜기 거가 팔아요. 잡수고 싶으면 그런 데 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염통, 곱창 이런 것은 항상 팔고 있죠. 염통, 곱창 이런 것은 이런 거 잡수시면 되는데 염소가 검잖아요. 염소가 검잖아요. 고기 잡숴보셨어요? 염소 고기 잡숴보셨어요?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제가 해봤어요. 살이 붉어요. 털은 검은데 살이 붉어요. 근데 그게 게장국 같이 알아요. 해놓으니까. 근데 잘해야 돼요. 음식. 그렇죠. 근데 이제 염소하고 좀 비슷한 양이 있죠, 양. 우리나라는 양을 키우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아랍 지역에는 양을 많이 키우죠. 거기 염소를 많이 안 키우는데 양을 많이 키우죠. 양은 어디로 들어가요? 심포상 쪽에. 양. 그래서 양 먹기가 좋은데 중국만 가도 양고기 많이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고기 파는 데 없어. 대전 같은 데는 양고기 먹고 싶어도 파는지를 몰랐어, 내가 못 먹어. 양고기가 이렇게 좋은데. 심포삼채 좋아요. 오정부 시장에 양고기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징어, 명태, 오리. 그 대신에 뭐를 먹어요? 오리. 그 대신에 오리를 먹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곡식이 중요해요. 제 시간이 이제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수에는
좁쌀도 해당이 되나요? 수수는 수수만이에요? 아니면 수수, 좁 좁쌀이 아니고 수수. 수수 탁떡할 때, 예, 애기들 예, 그 수수. 잘안 나오죠. 잘 안 나와도 시장에 가면 있어요. 예. 예, 곡식집에 가면 있거든요. 입에, 혀에, 혀가 갈라지는 사람이 있고, 또, 혀에 이렇게 혓바늘 쓰는 사람이 있고, 혀에 이렇게 뭐, 하얗게 이렇게 뭐, 백팩 있는 거. 아니, 구멍이 나는 게 이렇게 파이는 사람이 있어요. 혀가 파여요. 이렇게. 이 입술 안쪽으로 이런 데가 파이는 사람이 있죠. 예. 근데 혀가 파이는 사람이 있고, 혀에 금이 막 이렇게 쫙쫙 가는 사람이 있고, 안쪽 불송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왜 이렇게 물집 잡히는 거? 예. 그런 것도 있고, 어디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심장이 차시니까. 아, 심장이. 예. 그래서 그럴 때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아니, 혀하고는 틀려요. 꿀은 그래도 꿀발리라고. 꿀을 먹고 꿀 바르는 입술. 무슨 입술 여기 할 때, 그 캡슐, 뭐지, 쓴 거? 알지? 예? 프로폴리스. 아니, 프로폴리스는 저기 그 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쓴 거, 마이실링이 이렇게 이제 그 캡슐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뜯어요. 뜯어가지고서 쓰는 책 그냥 잡으세요. 어디 가서 그때 가서 잉모초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때 뭐 꼬들빼기 사러 가요. 그냥 옆그 상처나고 이렇게 부풀었을 때. 예, 혓바닥. 근데 입술이거나 입 안에 이렇게 입 안에 이런 데는 꿀이 좋아요. 입안에 어떻게 물집 잡히는 거. 예, 그건 꿀이 좋아요. 그래요. 물집 잡혀갖고, 저기 병원 약국에서 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따서 터트리는 거 있는데 굉장히 빨갛냐. 아까진기 같은 거. 그거. 있어요. 그거 나빠요. 아프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사람이 만든 약으로 치료하시지 말고, 우리 요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자연 치유를 해라 그러죠. 그럼 꿀은 어디서 나와요? 자연에서 나오잖아요. 꿀을 먹고 꿀 바르고 가면 이 병은 거의 다 낫는데, 혓바늘 쓰거나 혀가 갈라지거나 혀가 파이거나 이런 경우에, 그때는 마이실링이 효과가 빨리 나거든요. 엄청 쓰잖아요, 이게. 네. 마이실링이 빨리 나, 효과가. 무슨 심장에서 오는 거라 그런가요? 심장에서 오는 거라. 네, 심장에 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쳐졌어요. 우리 아들 큰일 났네. 우리 아들이 맨날 그 입안에 이렇게 물집 잡기라고 약사 보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음식들을 계속 잡수시면 돼요. 이 음식들을. 네. 이 음식들을, 심장 약한 사람들은 이 음식들을 계속 잡수셔요. 제철에 나는 거를. 지금 여기 이제 영지가 나오잖아요. 영지. 이제 이건 버섯입니다. 이거 영지. 이 영지 버섯이 요것만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저는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영지 버섯은 이렇게 보면은 갈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갈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노랗게 태극들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영지버섯이에요. 지금은 지금 산에 가면 한참 커요. 영지버섯이 한참 크고 조금 더 있다 가면 이게 참나무 숲 같은데 이런데 돌아다니다 보면요 영지버섯을 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거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나무를 이렇게 유망시에 끊어가지고 종도 늘려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지금 금산장에 가보면은요 규격이 똑같은 것만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재배한 거거든요. 그냥 안 먹는 것보다는 재배한 걸 먹는 게 낫고 재배한 거 먹는 것보다는 자연산 먹는 게 낫고 그렇잖아요. 그럼 자연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재배한 거에서 잡수요. 그 이제 요거 끓이는 방법이요.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영지버섯을 물에다 넣고 끓일 때 물을 한 주전자에다가 예를 들어 한 개를 넣었어요. 끓일 때 부글부글 끓으면은 물을 따라 놓으세요. 부글부글 끓을 때 물을 따라 놓으세요. 그걸 버리면 안 돼요. 따라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부으세요. 다시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한 2시간 정도나 이렇게 팍 끓이세요. 팍 끓이세요. 그럼 그 물을 또 따르세요. 그럼 먼저 물과 합쳐졌죠. 그러니까 다시 또 물을 부으세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끓이세요. 그 소뼈 물고 드시고. 예, 끓이세요. 그러면 세 번째 끓인 물도 같이 부으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 끓인 물, 보글보글 끓일 때 다른 물, 한 2시간 끓일 때 다른 물, 3시간, 4시간 끓일 때 다른 물인데 3개가 합쳐졌잖아요. 그 물을 잡수셔야 영지의 약을 다 잡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부글부글 끓여가지고서 먹잖아요. 그러면 약성이 안 나와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약을, 그 전에 한약을 집에서 이렇게 다렸습니다. 그쪽 약탕만에다 다렸죠. 그 경험 있으시죠? 이제 여자분들은. 그러면 녹각을 거기서 이제 넣어주는데, 약 짜고서 나서 찌꺼기를 한번 이렇게 펼쳐보면 녹각이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근데 녹각도 그렇게 먹으면은 약효가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녹각만 끓이셔야 돼요. 녹각만. 그러면은 묵같이 엉켜요. 녹각만. 그러면 묵같이 엉킨 것을 식힌 다음에 그 필요할 때 이렇게 똑 떠가지고 따뜻하게 녹여가지고 잡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면은요, 용 잡수시는 거나 녹각 잡수시는 거나 같아요. 근데 그 약에다 넣은 것은 안 녹게 안 나와요. 영지도 똑같아요. 그냥 한번 빨빨 끓여가지고 안 돼요. 용기는 대중적인 건 아니다는 그 심장이 약하고 찬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승포삼. 지금 이 버섯이요, 상황버섯을 많이 지금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버섯. 다 좋은 건 아니잖아. 상황버섯은 위로 가는 거예요. 상황버섯은? 상황버섯은 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차가버섯이라고 요즘 많이 들어오고, 예. 차가버섯이라고 새카만 거예요. 그것이 백두산이나 시베리아 같은 데는 자작나무에서 나오는 자작나무. 그거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 신장에 좋다고 그래요. 새카맣잖아요. 신장에 좋다고 그러거든요. 다들 예. 그리고 이제 말발국버섯이라는 게 또 나와요. 말발국버섯. 피크누스한 거. 그런 것은 폐대장이고. 그러니까 버섯도요, 이렇게 어느 장부에 좋게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무조건 상황버섯 먹으면 만병통치약 같이 얘기하고, 영지버섯 먹으면 만병통치약 같이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예. 선생님, 노루궁뎅이 버섯은 상황버섯이에요? 신포상추에 좋죠. 그건 소나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네, 노루궁뎅이. 보셨어요? 아니, 누가 선물을 줬는데 가지고 있다가 누구를 줘버렸어. 그 정도를. 그게 150만 원 간다고 하대. 노루궁뎅이. 누구를 그냥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오셔보려고 줬어. 몰라가지고. 아주 용기 같은 그런 노루궁뎅이 같은 거 이런 건 진짜 죄예요. 예. 배전대 교수님이 저한테 예. 그냥 선물로 주셨는데, 돼지 웅대으로 만들고 그래서 오늘은 모르니까 같이 이 경락, 뭘 끓여 먹을 수도 못 먹고. 경락과 식품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어떤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뭐예요? 항상 주물러 주라는 거, 그죠? 네, 항상 주물러 주라는 거. 경락을 모르니까 항상 주물러 주고, 식품을 잡수시되 될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천기에 맞게 잡수셔요. 네. 누가 좋다, 이거 먹어서 좋다, 이렇게 하더라도 요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천기에 맞춰서, 내 장부에 맞춰서, 체질에 맞춰서 이렇게 잡수셔야 합니다. 그렇죠? 기본이.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 체질이 개선되고 내 몸이 건강하다는 거.
그리고 항상 기억하는 건 뭐예요? 통증은 몸이 차서 오고 염증은 열에서 온다. 그러면 치료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다 됐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